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기업 면접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더욱더 실질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인성 역량 면접. 아무래도 대기업의 이제 면접 형태를 보면 가장 기본적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인성 면접, 역량 면접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 역량 면접 같은 경우에 실무자가 본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 임원분들이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인성 역량을 대처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통보를 받은 거예요. 되게 막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로 막 설레고 긴장되겠죠. 무엇부터 해야 되냐? 첫 번째,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꼭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점검하냐? 자, 이 친구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학점, 토익 스피킹, 자격증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융합인재라고 하는 전공이 약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이력서에서 약간 걸리적거려. 융합인재가 뭐지? 요즘 뭐 융합자가 많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학문인지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고요. 두 번째, 대내 활동 중에서는 학생회 하면 보통 회장, 뭐 회계, 총무 이런 거 하는데 이 친구는 감사국장을 했어요. 또 여자친구였거든요. 그 다음에 인턴, SNS 광고 기획, 마케팅을 지원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있겠죠. 즉, 본인이 제출한 이력서에서의 어떤 사항들을 쭉 훑어보시면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은 무엇일까를 내가 한번 예상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 전공이 뭐예요? 두 번째, 감사국장 뭐 했어요? 세 번째, 인턴한 게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인턴한 게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잘 할 수 있어야만 이 친구가 마케팅의 어떤 기본이 될 수 있는 경험을 했고 전략을 짜봤고 시장을 분석해봤고 어떠한 전략을 내봤고 그 성과가 어땠구나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답변에 살을 붙이라고요. 융합인재 학부가 뭐예요? 그냥 뭐 제가 점수 맞춰서 들어간 거였고요. 뭐 크게 배우는 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그냥 그 학문이 그 학과가 무슨 학과다라고만 얘기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조금 이 경영학과 플러스 시켜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친구는 유통업 지원했거든요. 유통업 쪽에서는 특히나 융합인재가 필요한데 그런 기초 소양을 닦을 수 있는 학과입니다. 뭐 학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는 그런 학문들을 통해서 기초 소양을 닦았다고 생각합니다. 살을 붙일 수 있잖아요. 감사국장 뭐 했니? 라고 하는 부분에 그냥 제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날 안 나가가지고 안 나갔던 사람이 하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죠. 실제는 감사국장이었지만 아무 역할도 안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 감사국을 하면서 학생회에서 많은 예산이 있었고 집행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감사국장의 역할을 하면서 제대로 집행이 되어지는지 객관적으로 되어지는지에 대한 투명성, 윤리 같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고 이 감사국장의 활동을 통해서 제가 직무를 할 때 직업윤리라고 하는 부분을 잘 지킬 수 있을 그러한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뭐 하라고요? 살을 붙이라고요. 꼭 이렇게 안 해도 되긴 되는데 그냥 뭐 했습니다. 그냥 뭐 했습니다라고 하는 1차원적인 답변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친구를 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 좀 3.36으로 좀 낮죠. 그래서 사실 3.5 기준으로 봤을 때 3.5 밑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학점이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점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고 봤더니 이제 CPA를 준비했던 친구네요.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CPA 준비하셨는데 이런 압박 질문이 올 수 있겠죠. 우리 CPA 떨어진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나? 본인은 끈기가 좀 없는 거 아니에요? 라는 압박 질문이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아르바이트 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르바이트는 가급적 여러분들 조금 유명한 데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왜? 면접관도 알아야 되거든. 내가 연합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대. 그럼 거기에서 똑같이 뭐 서빙하고 캐셔 보고 한 거 똑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면접관이 연합 그 빵집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뚜레쥬르에서 했대. 그다음 뭐 어디에 파리바게트에서 했대. 라고 한다면 면접관도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생각을 같이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뭐예요? 이런 대기업들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매뉴얼이 있단 말이죠. 블랙 컨슈머가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었고 뭐 재고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그런 매뉴얼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하거든요. 이 친구가 한국은행에서 동전을 닦았는지 동전을 날랐는지 지폐를 뭐 그냥 뭐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그냥 한국은행이니까
한국은행에서 뭐 했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CPA를 왜 포기했냐라고 하는 압박 질문에 빨리 내가 대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져가자는 거죠. 두 번째, 아르바이트 뭐 했냐라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가져가자는 거죠. 제출 이력서 점검은 제가 계속적으로 표현했지만 당연한 건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공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직무로 간다라면 안 물어봐요. 왜 너는 그럼 왜 우리 회사야? 기계공학과네? 설비 엔지니어 지원했네? 그럼 너는 왜 우리 회사야? SK하이닉스가 아니라 왜 삼성이야? 삼성이 아니라 왜 SK하이닉스야? 그런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 좀 걸리적거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질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한번 체크를 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니까 체크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그냥 주위 사람들한테 돌리시면 야 이건 뭐고 이건 뭐야 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모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이제 제일 중요하죠.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자기소개서에 던진 폭탄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어떤지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의 총무직을 지원했던 친구였어요. 제가 많이 보여드렸어요. 직업방송에서. 그랬을 때 이 친구가 던진 자기소개서를 보고 면접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 국제 태권도 대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자기소개서에 적혀 있는데 또 준비해야 됩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왜? 안 읽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의 서류를 꼼꼼하게 다 읽고 자기소개서 평가하듯이 꼼꼼하게 다 읽고 이런 일들 했군 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안 봐요. 그냥 타이틀만 보죠. 태권도 대 자원봉사? 물어봐야 되겠다. 뭐 했는지. 그래서 뭐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 방식으로 일단 정리를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두 스타로 말씀하시라고요. 이런 식으로 뭐 하셨는지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블라블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다니까.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가 진짜 눈에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희생을 한 건지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묵묵히 최선을 다한다는 건 또 뭐야? 아무 말 안 했다는 거야? 다른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즉 추상적으로 썼던 표현들을 구체화시켜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묵묵히가 뭔데, 최선이 뭔데 구체화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곰곰이 지금 뜯어보면 이런 추상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빨리빨리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또 나오잖아요. 눈높이를 맞춰 소통과 공감한다. 눈높이를 맞춘다는 게 진짜 눈높이를 맞춘 거야? 아니면 그 사람 입장에서 서본 거야? 인정한 거야?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역시 구체적인 방법, 하우투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니저로서 활동했다. 축구 동아리의 매니저로 활동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체격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남자친구였는데 체격이 크지 않았고 딱 봤을 때 좀 왜소해 보이고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소극적으로 보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어디 지원했냐면 총무직을 지원했거든요. 물론 총무직이 약간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총무직은 좀 소위 얘기해서 좀 튼튼해 보이고 건장해 보이는 친구들. 왜냐? 물리적인 일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물론 그런 서류 작업도 많이 하겠지만 그래서 이 친구가 과연 총무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특히 보통 남자친구들 보면 다 축구 동아리에 공격수했다, 수비수했다 이러는데 매니저였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이 가는 거죠. 너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그냥 이런 좀 그런 적극적인 거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왜 선수가 아닌 매니저를 했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늘 얘기했죠. 이 사람이 보여주는 이미지가 이 직무랑 연관되면 안 물어보는데 이 직무를 하기에는 약간은 좀 약해 보여. 그럼 너는 이게 진짜 약한 사람이니? 적극적인 사람이니?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예, 저 매니저 열심히 했습니다. 라는 답변도 좋지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 면접관님 사실 여긴 제가 매니저라고 써놨지만 실질적인 축구 활동 선수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살림을 도맡아서 관리까지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특히 매니저라고 적은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성격이 어떻니? 이 면접관이 가만히 나를 봤을 때 뭔가 공격하는 질문이고 압박하는 질문이고 못 믿겠다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거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빨리 내가 이거를 넘어가야 되겠다.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제 수업 과목에서 배웠던 걸 하면서 사례에 적용해봤다.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배웠다. 폭탄을 많이 던져요. 그러면 사례 얘기해봐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사례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의사결정 내렸던 사례 얘기해 봐라. 준비해 가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뭐 미국 금리 인상, 일본 양적 완화. 지금은 이게 시점이 일본 양적 완화가 아닌데 지금 또 다시 미국의 금리 인상, 유가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분쟁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내가 지원한 회사가 이런 영향들, 이런 거시적인 경제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조사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현대차였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이런 게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임원 면접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임원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큰 주제, 자동차 산업이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아 보이세요? 반도체가 중국이 많이 쫓아온다고 하는데 본인은 긍정적이세요? 비관적이세요? 이런 식의 어떤 거시적인 흐름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답변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거시적인 경제 환경 대비 우리 회사가 수출회사냐, 수입회사냐, 내수회사냐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판단하셔서 답변을 내리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했던 내용들을 보면 이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친구의 자기소개서를 쭉 살펴보면 이 친구가 써먹을 수 있는 경험은 자원봉사, 실무론 수강, 야학에서 어머니 영어봉사, 매니저, 전공과목 수강 뭐 이런 것들 뿐이에요. 즉 이것 가지고 결국에 이 친구의 면접의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잠깐 앞으로 다시 갈게요.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경험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가장 어려웠던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어려웠던 경험이 될 수 있고. 성공했던 경험이 뭡니까? 이게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면접관 관심 없다니까. 내가 진짜로 자원봉사가 제일 힘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써먹었어. 미리 써먹었단 말. 그럼 다른 거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야학에서 어머니 눈높이 맞춰서 소통하면서 영어봉사했던 걸 가장 힘들었던 걸로 가자. 어떤 점으로요? 사람들과 나와 다른 사람들과 나와 나이대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기르는데 되게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눈높이를 맞춰서 결국엔 소통을 했다의 관점으로 가져가는 거죠. 경험 시리즈는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경험 시리즈는 내가 자원봉사 가지고 성공의 버전, 실패의 버전, 열정의 버전 이런 버전으로 자꾸 만드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서 풍성해지기 때문에 떨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다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 자체를 자기소개서상에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다시 백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썼을 거 아닙니까? 이걸 다시 백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건 물어보면 요거 대답해야 되겠다. 요거 대답해야 되겠다는 1차원적인 프레임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업데이트 해야죠.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원한 회사의 정보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트를 통해서 업데이트 하시고요. 특히나 뭡니까? 증권 뉴스를 통해서 그 증감이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지를 꼭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즉 이거는 그리고 한번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면접 보러 갈 때까지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특히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면접을 보러 가실 때 토론 면접을 본대. 근데 토론 면접의 이슈가 사회적인 이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가장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사례라든지 아니면 그날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나온 사례는 꼭 여러분들이 보고 가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간접 모의 면접 이건 좀 케이스 스터디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의 면접을 하면 좋은데 제가 여기에서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무한도전에서 올해 초였죠. 취업 면접 진행된 거 보셨죠. 첫 번째는 게임 회사 갔고요. 두 번째 회사는 배달의 민족 거기 갔었고요. 세 번째 회사는 이제 혜택 크라운 제가 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세 번째 면접이 가장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면접의 형태 비슷한 다대다의 면접의 형태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분이 가장 잘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친구가 어떤 멤버가 가장 면접 대답을 잘해서 아니면 어떤 부분이 좋아서 여러분들 합격 점수를 주고 싶으셨어요? 저도 볼 때 느꼈고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저는 조세호 씨가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왜 조세호죠? 조세호 씨는 정답을 말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물론 편집을 했기 때문에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근데 제가 거기서 느꼈던 거는 조세호 씨는 전 그게 무한도전을 대하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무한도전에 와서 어떻게든지 자리를 잡아야 되고 어떠한 미션이 오건 이제 면접편을 뭐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이제 본인이 찍게 되는 회차였을 텐데 제일 열심히 하잖아요. 먼저 대답하려고 하고 지치지 않으려고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려고 하고 즉 뭐냐면 내용보다는 전 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면접의 핵심은 이거예요. 선생님 제가 준비한 답변을 잘 못 얘기하고 왔어요. PT 면접을 풀었는데 틀린 것 같아요. 절망하지 마세요. 면접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정답을 가지고 맞추고 오는 게임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틀릴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친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면접관이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소위 얘기해서 쪼는 거야. 막 그래갖고 내가 자신감 다 잃어가지고 얘기도 못해. 아니 그게 아니라고 막 나한테 더 크게 반박을 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반박을 해. 뭐예요? 태도를 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 면접관님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미처 잘 알지 못했습니다.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배워가려고 하는 자세. 상대방의 의견 경청 잘한다며, 협력 잘한다며. 근데 면접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자신감 있습니다. 적극적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취미 노래야. 그러면 면접관이 그럴 수도 있어요. 노래 한번 해봐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노래 한번 해보세요. 춤이야. 춤 한번 춰봐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긴장돼서 여기서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니까. 해보세요. 여러분들 적극적이라고 썼잖아. 근데 왜 거기서 적극적이지 못해? 여러분들을 진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그 상황에서 못하냐고. 뭐예요? 정답을 보자는 게 아니야. 네가 말한 그 가치와 너의 모습, 너의 자세, 너의 태도가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본다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하라고 해요. 야 노래 부르시키면 예 면접관님 제가 한 곡 좀 시원하게 뽑아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좀 어수선하고요. 지금 약간 졸릴 시기인데 제가 신나는 곡 뽑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하라고. 면접관이 하지 말라 그래요 보통. 그 자세를 보니까. 그래서 태도라니까요. 면접은 태도입니다. 면접은 태도. 그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요. 유재석 씨를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유재석 씨는 그때 지쳤어요. 지쳐서 되게 많이 편집돼서 말하는 그 분량도 되게 적어요. 그리고 대답이 되게 단답식이에요. 뭐 좋아해요? 뭐 좋아합니다. 뭐가 아쉬워요? 뭐가 아쉽습니다. 조세호 씨 답변과는 굉장히 상이하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면접 때에 건강관리 못하시고 면접 때 지치시면 끝이라니까요. 저도 지금 뭐 여러분들이 뭐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쪽 눈이 지금 다래끼가 나가지고 되게 크게 부었다가 지금 거의 이렇게 죽이고 있어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만나야 되니까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준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몸에 약간의 이상이 와가지고 약간 좀 이게 부었는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이거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했는데 면접장 가서 여러분들이 다 지쳐가지고 얘기를 못하면 어떡해. 안 되잖아요. 똑같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삼성 면접이나 SK 쪽 면접, 하이닉스 특히 이쪽 면접들은 거의 원데이 면접이 많아요. 원데이 면접을 보는 이유 하나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무자들이 되게 바빠요.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내고 싶은 거야. 기업 입장에서 너무 좋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면접을 본다는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체력 안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면접장 가서는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적극적인지 그렇지 않은 부분인지를 꼭 점검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면접만 보면 떨어집니다라고 하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정보의 부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한 번씩 살펴봤죠. 1번부터 10번까지인데 9번 빼고 9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거였어요. 어떤 내용이냐? 바로 보여지는 태도와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은 제 책에도 제가 인용을 한 부분인데 조영환 씨라고 AJ그룹 인재개발원장, 전 인재개발원장이실 겁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서는 순간 정해진다. 이유가 뭘까? 자기소개서 PPT는 모두 100% 가식과 거짓이 가능하지만 몸짓이나 눈빛은 거짓이 불가능하다. 뭐 저는 100%까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풍기는 그런 부분들은 거짓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회사에서 인사팀 나와서는 그러잖아요. 뭐 직무 역량 위주로 뽑겠습니다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팀에서 뽑는 사람 누구예요? 현직자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현직자예요. 여러분들이 뽑아야 되는데 인사팀에서 직무 역량 뽑으세요라고 한다면 직무 역량을 뽑아야지. 그럴 수 있어요. 처음 면접관을 가시는 분들은. 근데 그 다음부터 뭡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잘한다고 해서 본인의 경험치가 들어간다고요. 본인의 정성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본인이 직관적으로 면접에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그 정도 소위 한 10년 이상, 8년 이상 된 소위 얘기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짬밥을 드신 분들은 본인 나름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요. 아무리 인사팀에서 뭐라 하더라도 사람이 보는 눈은 또 비슷비슷하거든요. 본인의 기준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무엇이다? 처음에 들었을 때 태도거든요. 뭐 일 되게 잘하고 일 되게 못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지적 수준,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하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보여줬을 때 모습, 그걸 느끼는 면접관의 직관으로서 이제 검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쟤는 약간 저런 애일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 부분들을 검증한다는 거고요. 저 친구는 되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실제 직무평가를 뽑겠다고 하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직무도 중요하지만 다양하게 보여지는 태도도 중요하다는 거고요. 저도 사실 이 의견에 조금 동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 자세에 있어서 면접관과 처음 딱 대면했을 때 보여지는 모습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또 모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면사포 있잖아요. 우리 직업방송. 면사포에 보시면 이전 방송을 보시면 친구들이 입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 각각의 친구들이 입장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문을 그냥 열고 들어오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똑똑하고 들어오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들어와서 목례를 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그냥 와서 앉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 면접관의 입장에서 얼마나 다양한 친구들을 접하겠습니까? 다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들어섰을 때 자세, 태도를 동영상이 면사포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앞부분만 보세요. 그러면서 아, 나도 저런 자세를 좀 취해야 되겠다. 물론 인사팀에서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들어가셔서 어떻게 인사하시고라고 하는데 다대다로 들어가면 그냥 남들 따라하면 되는데 나 혼자 들어가면 야, 이거 언제 인사를 하라 그랬지?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시뮬레이션 하고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똑똑하세요. 뭐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면 들어가세요. 딱 들어갔을 때 면접관과 눈을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게 약간 부담스러우니까 가볍게 목례하시고 그럼 이제 면접관이 인사하게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문을 닫으세요. 그 다음에 딱딱 걸어가셔서 면접관 앞에 딱 쓰세요. 내 의자 앞에.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안정영입니다 하고 정식으로 인사를 하십시오. 면접관도 인사하겠죠. 그러면서 예 앉으세요라고 하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면접장에 딱 앉으시면 돼요. 블라블라 얘기를 나누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영 씨라고 한다면 네 감사합니다 면접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고 그다음 나가주시면 돼요. 이게 되게 심플하고 되게 간단한데 면접을 보러 가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선생님 언제 인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고민이 될 텐데 한번 영상을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한번 연습해 보시고 한 3번 정도, 4번 정도 하시면 여러분들 이 몸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꼭 입장하실 때 예의 바른 모습을 견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면접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이미지입니다. 회사는 이런 사람을 원한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거는 면접관들한테 설문조사를 좀 했대요. 인사 담당자들한테 어떤 사람을 뽑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뭐 직무 역량을 갖춘 사람이다. 뭐 회사와 뭐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다는데 실제 뽑고 보니까 면접관과 동일한 취미와 같은 공통사항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정말 환하게 웃는 사람, 세 번째 다른 영역에서 높은 성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 면접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이미지다, 태도다, 자세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로는 내가 좀 직무 역량이 있는 사람 뽑겠다고 하는데 실제 저도 아는 뭐 인사 담당자분들이나 이렇게 다 얘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 뽑아요라고 하면 다 10중 8구 인문계가 됐건 상경계가 됐건 이공계가 됐건 인성이지라고 하는 거죠. 왜요? 모르는 부분은 회사에서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이런 대기업들은 다 어때요? 다 프로세싱이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영업하라고 해서 뭐 새로운 걸 뭐 발굴해라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갖추어놓은 어떤 프로세싱 안에 잘 들어와서 사람들과 잘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너지를 좀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인성은 또 사람은 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들은 우리가 가르치고 교육해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친구의 인성이 사람들과 잘 협력할 줄 모른다. 그다음에 혼자서 한다. 이런 부분이라면 좀 아쉽겠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인성을 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내용보다도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하나의 태도, 때로는 이 친구한테 좀 압박적인 질문이 왔을지라도 때로는 이 친구가 좀 약간 뭔가 불리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태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좀 팁을 드리고 싶으면은 사람은 또 역시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저랑 같은 취미, 저는 유튜브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영상 보고 거기에서 어떤 이미지를 찾고 신문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럼 저는 신문 보는 친구가 제 밑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같이 어떤 기사 봤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면접관과 동일한 취미를 갖기는 사실 좀 힘들 거고요. 요즘 면접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배제하니까 또 불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웃으라고 얘기를 해요. 면접장에서 웃을 수 있다는 거 되게 힘든 거예요. 하지만 웃을 수 있다는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이 친구가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신입사원이 일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 적극적인 에너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을 뽑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이 조금 더 활기찼으면, 조금 더 신선해졌으면, 조금 더 건강해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실 때 이미지가 뭐 여기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외모가 아니라 인상이라고 했는데 외모적으로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뽑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상이 적극적인지
아니면은 조금 뭐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뽀르퉁하거나 아니면은 뭐 힘을 잃거나 그런 분인지 아닌지를 좀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시간에 준비했던 제가 5가지, 총 7가지 질문이죠. 그 다음에 서류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었던 질문들을 좀 한번 구체화시켜서 만들어 놓으시고요. 저는 면접은 가급적이면 스터디를 꼭 하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는 어찌됐건 그냥 내가 쓰는 거고 인적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에 같이 풀고 헤어지면 되는데 면접은 내가 말을 하고요. 이걸 누군가가 들어주고요. 또 내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자세를 보고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 꼭 스터디를 좀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스터디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추천드린 면사뽀라든지 다양한 그 면접 보는 채널을 좀 찾으셔가지고 가장 잘하는 친구 한 명을 꼽으세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딱 롤모델로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C도 만들고 E도 만들고 이제 O 이미지를 만들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녹화하신 다음에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백날 혼자 그냥 사진 찍고 거울 보고 연습해도 안 늘어요. 기준 대상,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 대비 내가 자세가 어떤지, 답변하는 모습은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점검해 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아니라면 꼭 스터디를 통해서 하시되 근데 저는 인성면접, 역량면접 스터디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할 PT 면접과 토론 면접 우선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즉 스터디 모으는 것 자체도 힘들죠. 나도 시간 쓰고 비용 써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같이 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PT 면접과 토론 면접의 형태를 무조건적으로 가져가시고요. 중간중간에 인성 면접과 역량 면접을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내용들에 대한 점검을 꼭 타인으로부터 받으셔서 한 스터디는 가급적이면 매일매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면접력을 점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면접을 딱 보러 오라라고 하는 굉장히 좀 기쁜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면접관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여러분들과 취미가 같은 사람. 하지만 그럴 확률은 낮기 때문에 어떤 사람? 웃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힘드시겠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 잃지 마시고요. 편안한 미소로서 면접관한테 다가가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성적, 합격이 되겠죠? 꼭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